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간사 정병현입니다. 이번 2분기 정기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정기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정기회의를 시청하시면서 댓글에 자문위원님 본인의 성함과 좋은 의견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을 이번 회의에 참석하시는 걸로 인정하오니 댓글창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 2021년도 2분기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김제시협의장님이신 조승근 협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분기 정기회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신이 공급됨에 따라 팬데믹이 종식되리라는 희망과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되길 희망합니다. 19기 자문회의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임기도 8월 말이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인 민주평통이 통일한국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분기 통일정세 해설 순서입니다. 2분기 주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앞서 지난 1분기 국내 지역 전체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이번 2분기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분기 대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합의 이행 방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동을 위한 우선 방안,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2021년도 지역회의 협의 역점 추진 과제의 3가지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동을 위한 우선 방안에 대해 총 7,041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알차고 좋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주셨으며 이 중 몇 가지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지지 확보 차원에서 중국,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교 및 민간회교, 도시회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교착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서울 평양 간 대표부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한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내 정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합의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동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합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분기 민주평통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5%와 민주평통 자문위원 87%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가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공조위기를 통해 북미 대화를 중재하여 평화 프로세스를 수동하여 나가야겠습니다.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국민과 자문위원의 44%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북미 협상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42%가 올해 하반기로 응답했습니다. 32%는 내년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총 7,411건의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좀 특별한 의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방역, 이산가족 상봉 등
체제 면제 대상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남북 합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미국에 전달하여 남북 합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관련 정책 함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설기구 설치와 대화 채널 복귀는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자 남북 간 유기사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남북 합의사항에 대해 법제화는 그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기 비준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 합의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도 남북 합의 이행 과제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과 국기 비준 동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순위로 응답되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제인 2021년도 민주평통 지역회의 협의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총 7,161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화 담론 정립과 확산 차원에서 지역의 평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남북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구역으로 정하여 지자체 교류 협력의 단초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초중고 대학생 중 매년 30명씩을 선발하여 제주 한라산과 북한의 백두산을 교차 견학하는 프로그램 및 평화학교 운영에 청년교류 사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응답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입니다. 평화 담론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평화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생활 속 평화체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 담론을 확산하는 일에 매진해야겠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교착 국면에서 민주평통은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의 고유 기능인 정책 건의에 대해서도 적실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써야겠습니다. 나아가 평화 공동 유비에 적극 동참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동북아 및 국제사회 평화 구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분기 대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제도 방안으로 지난 5월 6일 기획재정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19기 임기 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합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아직 미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화가 실질적이고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자문위원으로서 관심을 늦을 수 없으며 정책 건의의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상임위원이 정책 건의 보고 및 현장 밀착형 의견 수렴에 반영되어 의장께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이번 2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색 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이며
이를 토대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 합의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게 하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의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상하원 합동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기존의 일괄 타결이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일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감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도 거절하면서 3월 코로나19로 축소 진행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인권 문제 비판과 대북 전단지 살포 등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5월 2일에 3개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공개적으로 노동신문을 통해 이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경고했으며 외무성 대변인은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지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에도 평양 1만 세대 및 보통강변 주택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은 작년 삼중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올해 북미 협상의 난항을 고려하여 4월 6차 당세포 비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층 당원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각오시키고 인민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세를 강화하는 북한에 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미 모두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북미 협상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기회를 새롭게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해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제도화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역대 북미 합의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북한을 설득하여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위해서 도쿄올림픽의 안정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평화 공공외교를 통해 유엔과 IOC가 함께하는 도쿄올림픽 휴전을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까지 지속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귀중한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출발해서 평양, 신의주를 거쳐 베이징까지 가는 남북 공동 응원열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과 더불어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한의 핵동결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국면을 지속시키고 남북, 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겠습니다. 민주평통도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남북 합의 이행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물꼬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방역물자,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에 있어 지자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위한 신뢰 조성의 입구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남과 북을 상호 인정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건의를 진행해왔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분기 주제인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에 대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의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1년도 2분기 정기회의 회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정기는 김제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고 있으며 6월 2일 수요일 11시부터 6월 5일 금요일까지 본인의 서감과 의견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2분기 정기회의 설문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분기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